M7이라 불리는 소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뭐 수십조 원의 AI 투자 비용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을 썼는데 인류에 공헌하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기업은 이윤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대 자본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간 영역들을 중심으로 이 기술이 발전하고 활용도가 커지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생길 겁니다. 당연히 그것의 서비스 차지, 비용을 높게 부과하겠죠. AI가 더 많은 영역에 활약하면 할수록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혹시 직장인분들이 업무 외에도 이걸 좀 부업으로 쓸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AI가 뭐 워낙 일상에서 여러 다양한 작업들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얻고 뭐 삶의 이모작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구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이 AI를 가지고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 애니메이션 채널을 하나 개설을 하는데 이 뭐 그래픽 작업이나 뭐 혹은 이런 나레이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인간이 직접 할 필요가 없고요. AI에게 요청을 하면은 얘가 그걸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특정 캐릭터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계속 올려가지고 조회수가 엄청 나오는 채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도 좀 고민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일단 툴이 어떤 툴이 필요하냐면요. 몇 가지 툴이 필요한데 일단 첫 번째로 챗GPT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뭐 이제 오픈 AI의 소라 AI를 써보겠습니다. 동물 캐릭터가 나오고요. 그 동물 캐릭터가 인간인 것처럼 의인화돼가지고 요즘 뭐 그런 디즈니 만화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상이 재미있게 이제 올라오는 채널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걸 한번 기획을 해보죠. 내가 지금 동물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AI로 만들려고 해. 고슴도치나 우리 다람쥐 같은 귀여운 동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패럿, 피카 귀엽지 않아요? 햄스터, 아르마딜도 좀 무서울 것 같고요. 청설모. 피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카가 좋은 것 같아. 피카를 주인공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야. 피카의 이름은 피지로 할게. AI 이미지 생성 툴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주죠. 피지. 요거를 이제 복사에다가 AI 그 그림 툴에다가 붙이면 되는 거예요. 스타일 변형 옵션들도 있고요. 한번 여기 해볼게요. 복사 딱 하고 소라이드 역시나 소라이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가입하시면은 제가 이미 가입을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입력할 수 있죠. 복사를 했으니까 붙여넣기 딱 하시고 요거를 크리에이트 이미지 딱 누르시면은 요것도 시간이 조금 걸려요. 여기서 직접 그 한글로 적으면 안 되는 건가요? 방금 명령어 같은 것들을? 여기에 지금 영어로 질문했을 때 좀 더 정확하고 정교한 답을 줍니다. 아직까지 한글 구사 능력이 뛰어나지 않고 프롬프트를 영어로 작성했을 때 조금 더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어로 그 아까 챗GPT를 통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요걸 옮겨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지금 몇 가지 옵션들을 줬잖아요. 내가 원하는 캐릭터의 모양이나 모습, 색깔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프롬프트를 만들어줘요. AI 툴에다가 쓸 수 있는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 하면은 그걸 긁어다가 이렇게 붙여넣으면 됩니다. 자, 그럼 미리 그럼 사전 작업을 해보죠. 자, 그러면 피지가 주인공인 애니메이션을 10편 만들려고 하는데 장면을 설정해줘. 주제는 현대인의 도시 라이프에 대해서 내용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한번 해보죠. 피치가 이제 의인화되어 있으니까. 어우, 지하철 러시아어 생존기. 이거 재밌겠는데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월세방대. 오, 이것도 재밌네요. 마음에 들었다 하면은 좋았어. 마음에 들어. 근데 장면마다 피치만 등장하면 좋겠고 좀 더 트렌디한 대사를 살려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계속 요구사항을 계속 얹어가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AI의 묘미입니다. 이거 앞에 한 내용들을 계속 맥락을 이어가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자, 보세요. 아까 지하철 러시아어 생존기인데 대사를 이렇게 만들어주죠. 이게 애니메이션이면 짧은 장면에 이제 간단한 멘트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내 위장은 에그 베네딕트를 원했지만, 이거 세련됐는데요? 현실을 삼각기본 2,000원 세트. 청소 시작한 지 3분, 멘탈 종료. 먼지는 많아도 정등방이야. 이건 현실, 저건 필터. 둘 다 나야. 요즘 또 시대상을 반영한. 일단은 저는 첫 번째,
요 지하철 러시아워 이거 마음에 들어서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 첫 번째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죠. 여기 이제 다 그려졌습니다. 네, 다 됐네요. 요거를 이제 99%입니다. 제가 요청했던 지금 이미지가 떴죠. 설정했던 이 동물 캐릭터로 바쁜 도시 생활 중에 우리 트래픽 아워에서 이렇게 지하철 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 이미지 이제 2장을 만들어줬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운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이거를 하나 그림을 선택해가지고 여기 이제 다운받기. 귀엽다. 네, 그렇죠. 요 이미지를 가지고요. 영상을 만들어주는 또 툴들이 있거든요. 헤일로 AI라는 툴이 있습니다. 방금 만들었던 요 캐릭터의 사진 있죠? 요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크리에이트 비디오를 하면은 요 사진에 맞는 그 느낌으로 짧은 몇 초간의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요게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일부 툴은 11랩이라는 요 툴은요. 음성을 또 입혀주거든요. 그래서 요 이미지 작업부터 시작해서 영상 만들고 음성 입히고 하면은 아주 순식간에 애니메이션 짧은 몇 초간의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에 이 애니메이션 이렇게 그 채널들 찾아보시면요. 이렇게 AI가 만들어서 스토리까지 입혀가지고 많은 채널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조회수도 엄청 나오고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상당히 좋고요. 이걸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부업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죠. 내가 애니메이션 작가가 한번 돼보고 싶다. 내가 실제 그림 잘 못 그리고 스토리도 잘 못 쓰지만은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하면은 AI 툴을 가지고 여러 개 툴을 협업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요즘 교육업계도 AI 때문에 이슈 많을 것 같은데 AI 교과서 도입 문제도 그렇고요. 초중고생들 AI 가지고 학습에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지지난주였죠. 구글이 I.O. 행사에서 이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발표를 했는데요. AI 에이전트의 그 시연 사례로 요즘 초중고생들 AI 가외 선생님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은 뭐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디바이스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비추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AI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정확히 인식을 합니다. 당연히 스스로 답을 다 찾아놨겠죠? 그러고는 뭘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하면요. 이게 실시간으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잘 안 풀리지?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하면은 이 AI가 이 문제를 다 이해하고 지금 답을 다 찾아놨는데 이 친구가 모르는 부분 내용을 중심으로 소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AI 가외 선생님을 시연하는 것이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고요. 실제로 이제 교육업계에서 이 AI를 가지고 학습에 활용하는 사례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초중고생들이 정말 이 사교육비 걱정들이 많잖아요. 우리 집안 부모님들께서. 그래서 정말 앞으로 사교육 시장을 AI 선생님, AI 튜터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AI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제미나이를 한번 써볼게요. 일단 제미나이 메뉴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잼 탐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좀 많이 쓰는 현대인들의 기능들, 요구사항들을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가열 선생님 있죠. 여기 이제 선생님 말투로 아주 친절하게 자세히 개념을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잘 세팅을 해놓은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가외 선생님을 선택하시고요. 이 가외 선생님 창에서 새로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답을 해주는 거야. 예를 들면 고려 왕조가 어떤 이유에 멸망하게 되는지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은 하나하나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쭉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설명하고 또 학생에게 물어보고 또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모르는 부분 중심으로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AI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초중고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고3 수험생들이 준비하는 수능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능 문제들을 다운받아 왔어요. 2025년 수능 수학 문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김 작가님 이거 풀 수 있으시죠? 어려우신가요? 지금 보니 외계어 같은데요? 그래요? 그때도 못 풀었는데. 네, 1번 문제 이렇게 캡처를 딱 하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는 겁니다. 2025년 수능 수학 문제인데 풀어줄래?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이건 완벽하게 풀겠죠. 네, 여기 이제 설명을 계속 이제 문답식으로 해주는데 정답 도출까지 쭉 설명해줘. 네, 이렇게 하면은 정답 5번 맞거든요. 5번을 이렇게 도출해주고 또 이 학생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혹은 뭐 이해가 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소통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서 설명을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한 개 내줘봐. 네, 이런 식으로 내주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또 답을 쓰고 뭐 모르는 내용을 물어보면 또 추가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옆에 가해 선생님을 두고 이 가해 선생님이 너무나 맞춤형으로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수학 문제 기출 문제 풀었는데 이 설명 답집만 보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걸 계속 집중적으로 이 단원을 훈련을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인간 선생님은 야, 요 1단원에서 풀어봐. 이럴 수 있는데 AI는 계속 비슷한 문제를 즉흥적으로 바꿔가면서 답을 주고 또 모르는 부분 설명해주고 답까지 설명해주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갈 수가 있는데 영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문제 하나만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뭐 18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캡처를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입력창에다가 그냥 그대로 컨트롤 V에서 붙여 넣으시고요. 수능 영어 문제인데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답까지 찾아줘.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니까 요거 일단 문단을 해석해주고 또 목적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지문 함께 읽어보고 질문을 이렇게 해설을 해줍니다. 그죠? 뭐 요걸 이제 뭐 문법적으로 추가적으로 설명해달라면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겠죠. 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부분을 긁어다가 이 문장에 쓰인 중요 문법을 설명해 줄래? 이 문장이 조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을 또 뜯어서 이렇게 문법적으로 설명을 해주죠. 우리 같은 세대의 네. 성문 기초 영문법 같은 문제 완료. 네, 여기 수동태. 소개를 해줍니다. 이것도 역시나 인간 선생님한테 한 명 붙잡고 네. 요 부분 하나하나 또 뜯어서 설명해 달라고 하면 상당히 또 이게 번거롭잖아요. 네. AI는 매우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수능 문제를 전부 다 한번 넣고 한번 풀어봤거든요.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중 이하인 문제들은 거의 정답을 맞추더라고요. 근데 설명도 잘해주고요. 근데 이제 올해 수능에는 이제 없어졌지만 작년까지 킬러 문항이라고 있잖아요. 네, 어려운 문제들. 네, 난이도가 높아 변별력을 키우기 맞아요, 위해서 맞아요. 뭐 수학에는 뭐 대략 7, 8문제가 킬러 문항이었고요. 네. 다른 과목들도 킬러 문항들이 존재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네. 챗GPT나 제미나이에게 풀어달라고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정답률이 100%가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특히나 수학 킬러 문항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제가 5개를 입력을 해봤는데 딱 하나 맞췄고요. 챗GPT는 5개 중에 2개 맞추더라고요. 챗GPT가 조금 더 잘 맞추긴 했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초중고생들이 이걸 정말 선생님 튜터로 쓰려면은 정답률에 대해서 의심할 수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아직까지 이 지금 현존하는 AI가 주로 언어 모델의 핵심적인 영향들을 발휘하고는 있지만 이런 뭐 수학이나 뭐 과학이나 뭐 이런 우리가 수능 문제 같이 좀 테스트 답을 찾아가는 이런 어떤 추론 과정들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물론 이 교육업계가 AI를 지금 빠르게 도입하고 있고 이것에 또 기술들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기술 완성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충분히 초중고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도 AI는 저는 2, 3년 내에 갖춰질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교육업계의 변화를 준비해야 될 시기는 왔다라는 것이죠. 네. 그럼 학생들이 성취도나 실력 향상에는 뭐 문제가 없을까요? 교사들의 역할도 뭐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인간 선생님의 역할이 많이 바뀔 겁니다. 아무래도 AI가 완벽한 수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성능이 이제 조만간 등장한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맞춤식 교육이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수행 능력에 대해서 정확히 캐치하는 것은 인간보다는 월등하겠죠, AI가.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기능적으로 이것을 가르치고 학습하는 과정에는 AI가 훨씬 더 쓰임새가 클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 많은 연구자들이 이 교육업계에 AI가 들어왔을 때 학생들의 성취도나 혹은 전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부작용이 없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많은 결과들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네.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은 2023년 하버드의 한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 결과인데요. 학생들 194명을 대상으로요.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 한 그룹은 AI 튜터 수업을 받게 했고요. 나머지 한 그룹은 같은 내용으로 인간 선생님의 수업을 듣게 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반대로 또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반대로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왔냐면은 AI 튜터로 공부한 그 과목에 대해서 성취도가 9% 정도 향상됐다. 그 말은 우리가 인간 선생님보다 훨씬 더 기능적으로는 이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 맞춤이 부족한 부분, 개인별로 다 될 테니까. 그렇죠.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요즘 학계에도 갑론을박 다양한 이론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하버드대와 또 경쟁 관계에 있는 MIT에서 한 연구 네. 결과입니다. 자, 몇 년 전 MIT의 미디어 랩 연구진은요. 보스턴 지역의 18세에서 39세 사이 주로 20대들이죠. 20대들을 대상으로 54명의 이 피험자를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이 세 그룹을 어떻게 이제 세팅을 했냐면은 한 그룹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챗GPT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나머지 한 그룹은 구글 검색 엔진만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하고요. 마지막 한 그룹은 아예 아무것도 디지털 툴을 쓰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챗GPT 사용 그룹은 첫째 주차에는 성적이 가장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계속 다른 주제로 교육의 주제들을 바꿔오면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계속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점점 더 성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시험 과정에서 챗GPT를 못 쓰게 했고요. 본인의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어떻게 MIT 미디어랩이 해석을 했냐면은 생성형 AI 툴을 적극적으로 쓰는 현대인들은 이것을 지식을 찾고 빠르게 검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효용을 보이고 특히나 초기에는 상당한 지식 습득 능력까지도 이것의 효과를 얻었으나 이게 반복적으로 활용이 될 경우에 인간들은 이것을 가지고 빠르게 지식에 접근할 수 있지만은 지식의 습득은 상당히 저하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마지막 주차에 가서는 요 학생들이 대부분 챗GPT로 복붙해가지고 그냥 결과를 제출하고 뭔가 이렇게 학습 자료를 편한 걸 찾게 내야지 되겠죠. 이거를 공부하려고 하질 않는다라는 그런 점을 발견했다라고 이 논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뭐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봤을 때 AI 활용이 교육업계 만능은 아니다. 다만 기능적으로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맞춤 형식으로 찾아가는 부분들은 AI의 기능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뭐 전인 교육이라든지 인간의 뭐 창의력, 비판적 사고, 그리고 지식을 실제로 학습하는, 습득하는 요 어떤 상황 자체는 인간 우리 선생님들의 또 이렇게 동기부여하고 또 케어하고 또 이런 그 부족한 부분들을 또 소통하는 과정들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다.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AI로 인해 근데 미국의 일자리가 25%나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는데 이게 정말인지랑 가장 먼저 영향받을 직업군과 그 이유는 뭐죠? 최근에 골드만삭스 한 보고서에서 네. AI로 인해서 2030년경 미국의 뭐 미국 시장만 봤을 때도 일자리가 25% 줄어들거나 혹은 다른 직업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고서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보고서들 맥락은 유사합니다. AI로 인해서 새로운 직군들, 새로운 직무들이 대체가 된다는 거죠. 과거 우리가 기계화 시대에 노동을 이제 기계들이 대체를 했다라고 하면은 인간의 지능의 대부분의 활동들을 대신할 수 있는 AGI 시대, 소위 인공 일반 지능이 이제 2030년대 도래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대부분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있고 이에 맞춰서 이제 시장 예측 보고서들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AI가 대체할 만한 직업들 어떤 게 있을까?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모든 직업이 해당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직업의 특성상 데이터의 가용성이 높은 영역. 왜냐면은 AI가 인간의 지능을 갖기까지는 데이터로 학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업무가 지금까지 데이터가 잘 안 쌓여 있는 업무, 잘 데이터를 쓰지 않는 업무라고 하면은 AI 대체 속도가 좀 더딜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이에요. 소위 돈이 되는 영역들. 뭐 예를 들면은 금융권이라든지 혹은 또 의사, 판사, 변호사, 소위 우리 전문가, 뭐 사자 직업들 사실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업이든 뭐 기술 공급자든 돈이 되는 업종과 직무에 당연히 AI의 솔루션들을 개발하면은 훨씬 더 부가가치가 커지겠죠. 그리고 그 영역에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가용성이 높다라는 것까지 맞아떨어지면은 폭발적으로 AI 도입이 시도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요 금융업에서 뭐 펀드 매니저라든지 혹은 애널리스트 같은 역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역할은 거시경제 데이터 분석하고요. 또 각 기업별 뭐 섹터, 기업 성과 데이터, 주로 숫자로 축적되어 있는 아주 정확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거기다가 자신만의 인사이트들을 얹어서 뭔가 제시하는 역할이잖아요. AI 입장에서 매우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데이터가 쌓여 있고요. 정확한 데이터가 쌓여 있고요. 이걸 AI가 학습을 해서 그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지금 현재 생성형 AI들이 너무나 잘합니다. 앞서 여러 툴 소개해드렸지만은 우리가 인간의 평균 수준 이상의 뭐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전략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좀 전문성까지 겸해지면은 우리가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같은 역할을 빠르게 대체할 수밖에 없다. 그쪽 영역에서는 또 돈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 영역이니까 수요들도 많겠죠. 또 하나는 의사라는 직업입니다. 의사도 역시나 데이터들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환자들의 상태를 진단한 데이터들, 영상 데이터들, 뭐 이런 자료, 진료 기록들을 AI가 분석하는 것이 훨씬 정확할 거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의사의 전문적인 인사이트나 판단 능력까지도 AI가 갖추게 된다면은 AI 의사 탄생하겠죠. 법률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실제로 AI가 이 법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소송건에 대해서 상황을 예측하고 승소 가능성을 판단해주는 AI 솔루션들이 지금 여러 등장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피스컬 노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미 지금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각 주마다 다른 법들을 이 해당 소송건에 대해서 승소 확률을 분석해줘요. 어떤 주에 가서 소송을 걸면은 내가 이길 확률이 높은지를 AI가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은 인간 변호사들이나 법률가들이 분석해서 컨설팅을 해준다라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AI는
아주 저렴한 비용에 순식간에 답을 찾아준다라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나 AI의 활약이 기대된다. 결국은 뭐 이런 전문직이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겟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단순 반복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뭐 우리가 흔히 뭐 마트나든가 음식당에서 보면 확실히 이제는 키오스크가 등장하면서 단순히 주문을 받아주시는 분들이 잡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계산을 해주시는 분들 잡도 많이 사라졌고, 그다음에 공항에 가서도 셀프 체크인 것들이 훨씬 많이 늘었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4차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 변호사, 판사, 그리고 금융계 이런 쪽에서도 대체가 일어난다. 대체가 일어나지 않는 영역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AI 기술업계에서는 AI 발전 양상을 이제 크게 뭐 4단계로 보는 이론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가 AI 챗봇입니다. 기본적인 인간과 소통이 가능한 수준. 지금 키오스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AI의 소통 능력에다가 이 머신의 그 소통 능력을 담은 것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미 지금 구현되어 있는 사회 기술 수준이라고 본다면은 2단계는 추론 모델입니다. 여러 영역에서 뭐 예를 들면 과학기술이라든지 혹은 뭐 금융, 경제 이런 분야에서 매우 복잡한 난제들을 해결하고 특정 영역에 인간보다 월등한 능력치를 보이는 이런 AI들이 지금 속속 등장하고 있죠. 이 2단계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요걸 하나 더 넘어서면요. 3단계는 뭐냐면은 AI 에이전트 모델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 구글이 그 개념을 발표해서 앞서 제가 시연 사례까지 여러 개 소개를 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AI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1단계의 인간과의 소통, 즉 챗봇 능력과 이 추론 능력을 겸비한 거예요. 거기다가 뭘 더하냐면요. 실시간성을 강화시켜줍니다. 비서 같은 개념이죠. 만약에 김 작가님께서 일주일 일과가 바쁘시겠지만은 내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AI 비서, AI 에이전트가 나의 지금까지의 커리어나 내가 지금 어떤 영상들을 올리고 내 지금까지 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학습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매우 똑똑한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김 작가님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다음 주에 어떤 전문가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려는데 야, 지금 스케줄이 꼬였어. 복잡해. 이 어떤 주제로 어떤 얘기를 몇 분 정도 할당하고 어떻게 일정을 스케줄링하면 이게 다 소화 가능할지 너가 좀 짜줘. 하면은 이 AI는 자신의 똑똑한 추론 능력과 김 작가님이 지금까지 했던 그 일의 방식 패턴 그리고 김 작가님이 지금 추가적으로 요구한 내용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답을 내놓을 거예요. 이게 뭐 소위 AI 에이전트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만 똑똑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실시간적인 데이터까지 고려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4단계는요. AI가 스스로 진화하는 모델이에요. AI 셀프 이볼빙이라고 하는데 AI가 필요에 따라서 내가 더 똑똑해지려면은 저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돼. 시스템에서 접속해가지고요.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알아서 긁어갑니다. 인간이 요구하지 않아도. 그래서 스스로 계속 진화하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상상들이 펼쳐지죠. AI가 스스로 진화한 단계가 가장 극도의 AI가 발전한 단계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의 기술 수준은 앞서 말씀드린 2단계 추론 모델과 3단계 AI 에이전트 모델의 그 언저리에 와 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어떤 영역도 AI로 대체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들, 데이터 가용성이 높은 영역 중심으로 빠르게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런 AI 기술 발전이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은 없을까요? 당연히 연결이 되죠. 이게 결국은 기술도 자본이잖아요. 권력 싸움이잖아요. M7이라 불리는 소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뭐 수십조 원의 AI 투자 비용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을 썼는데 인류에 공헌하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기업은 이윤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대 자본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간 영역들을 중심으로 이 기술이 발전하고 활용도가 커지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생길 겁니다. 당연히 그것의 서비스 차지, 비용을 높게 부과하겠죠. 예를 들면요. 신약 개발에 AI가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앱사이라고 하는 업체는요. 신약 개발 과정에서 후보 물질을 발굴한 이 단계에 AI를 활용을 해서 이걸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어요. 자, 이 업체의 역할이 뭐냐면 결국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인간 연구자들이 해야 되는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과정을 AI가 들어가서 시간도 단축시키고 비용도 절감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몇 년 내에 항암제 혹은 또 인간의 또 여러 이런 난치병이나 불치병을 해결할 수 있는 약들이 개발될 거예요. 이 약의 가격을 싸게 책정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 비싸게 책정을 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다 돈이죠. 우리가 투입한 돈만큼 소비자들에게 부과를 할 겁니다. 그 말은 내가 건강한 삶을 살고 내 난치병, 불치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AI가 개발한 약 혹은 의료 어떤 기술들을 선택할 때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로봇 수술을 할 때 비용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의료보험 처리도 안 돼요.
내가 뭐 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로봇 수술 하시겠습니까? 뭐 또 의료진 수술을 선택하십니까? 비용은 2천만 원이고요. 500만 원입니다. 당연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 벌어지죠. AI가 더 많은 영역에 활약하면 할수록 부익부 빈익빈, 즉 이런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AI가 인간을 능가할 때까지 남은 시간 어느 정도나 되며 AI를 쓰지 않는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AI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AI가 어떤 영역에서도 인간의 능력치를 넘어서고 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세상의 변화를 거대하게 만들어내는 시점을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2030년대 혹은 2040년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많은 학자들이 예상보다 더 빨리 도래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몇 년 남지 않았다. AI 특이점 시대가 도래하는 순간 대부분의 영역에서 인간 평균 이상의 역할을 한 AI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결국 저는 2030년대, 최소한 2030년대에는 우리 일상에, 여러분들 업무에 특정 영역만큼은 AI가 분명히 들어와서 그 부분을 대체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내가 지켜야 될 역량, 그리고 AI와 협업해야 될 역량,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 AI를 고려해서, AI를 전제해서 다양한 역량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몇 년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아까 사교육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럼 AI 시대 학벌과 전공의 중요성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리고 진짜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은 뭘까요, 인간에게? 일정 부분 우리가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업무를 해도 어떤 과목이든 학습을 잘 했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소양으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벌을 중요시하고, 또 그 속에서 또 네트워크도 형성되니까 이걸 또 학벌 사회, 계급 사회, 또 이런 부정적인 또 용어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AI 시대에는 안 중요하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덜 중요해질 겁니다. 왜냐하면요, 기본적으로 이 학벌이, 제가 아까 지식 습득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걸 AI가 대신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내 머릿속의 지식을 어떤 채워가는 이 역량은 좀 부족할 수 있는데, AI 툴을 정말 잘 써요. 그래서 나에게 부여된 업무, 나의 미션에 어떤 AI 툴을 써서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작업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요, 내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그 결과는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AI를 소통하고 AI를 활용하는 그 능력 자체를 지식 습득 능력과 유사한 정도로 평가받는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학벌의 의미나 이런 선입견이 좀 이제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이라는 의미도 좀 바뀌겠죠. 우리가 특정 영역의 전공은 나의 속에 내재화된 지식, 그 분야에 대한 깊이를 얘기를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한 깊이를 AI가 채워준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분야를 전공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분야를 잘 수행하는 AI를 잘 쓰고 있느냐, 요게 평가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아마 우리가 이제 기존에 지난 몇십 년간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선입견들, 또 다소 부정적인 이런 어떤 사회적 인식들이 AI 시대에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가 어쨌든 고대 시대, 원시 시대에 인간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잖아요. 동물이 인간보다 더 우세한 시대도 있었을 것이고 한데,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게 하나가 이제 도구를 만들었다라는 건데, 원시 시대 어떻게 보면 불이란 걸 만들었고, 그래서 불이란 걸 만들어서 밤이 무섭지 않게 만들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더 큰 동물을 잡기 위해서 망치라든가 뭐 던지는 거라 돌팔매질이라든가 그런 거 어쨌든 만들면서, 그 다음에 더 발전해서 옷을 만들고 집을 만들고, 저는 약간 이 도구가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컸을 때 그걸 약간 혁명으로 말한 것 같아서, 그게 농업혁명으로, 그다음에 산업혁명으로, 이제는 이제 AI 혁명이 와서 지금 현재 2025년 지금 시대에 만약에 AI를 잘 쓰지 못한다면,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동물과 인간이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 뭐 조금 강하게 표현한다면 강하게 표현한다면 결국엔 생존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 AI는 이제 공기와도 같은 존재죠. 우리가 공기를 떼놓고 살 수 없듯이 AI는 어디든지 노출이 되어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걸 잘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격차는 전 단기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걸 적응해 나가는 보편적인 이 기술이 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격차는 오히려 앞으로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 사회 곳곳에서 그 격차가 벌어지고, 그 와중에 기회를 얻는 분이 있을 거고요. 또 도태되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지금 생산력 AI 공부하기 아직 늦지 않았나요? 전혀 늦지 않아요. 전혀 이제 막 늦지 않았나요? 시작됐고요. 이제 막 초기이고,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챗GPT의 예를 들면은 전 세계 이용자 숫자가 미국 다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전에 많다고 언론 발표를 보니까. 비율이 아니라 비중이. 네네, 숫자가. 실제 이용자 절대적인 숫자가. 네, 그래서 이게 정말 관심들이 많으시다. 네, 다만 제가 이제 기업이나 대중 강연 가서 많은 얘기를 듣는 게, 이걸 쓰고는 계신데
어떻게 쓸지, 뭘 써야 될지 이걸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지금 경험해 가시면서 지금 배워 나가시는 게 전혀 늦지 않고요. 이렇게 많이는 쓰고 있지만 네.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어서 충분히 빨리 기회가 있다. 교수님 같은 네. 분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활용법 책을 내주셔야 되겠네요.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좀 알려드리려고 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신간 준비하시나요? 혹시 그런 걸로? 예, 그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예. 책이 나온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어떻게 하면 AI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김상희 교수님과 함께 좋은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김상희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